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네, 요즘 주식시장을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주인공 바로 엔비디아죠. 네, 바로 인공지능 때문인데요. 대충 이 주가가 1년 전에 한 270달러 정도 수준이었던 게 최근에 뭐 970달러까지 올랐다가 뭐 갑자기 또 한 10%씩 떨어지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이 엔비디아 주가는 사실 이제 코로나 전에는 뭐 수십 달러 정도였었고요. 제가 한 10년 전부터 살려고 했을 때는 뭐 20불, 30불 막 이랬었던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올랐죠. 거의 뭐 상승폭이 뭐 테슬라 뭐 저리 가라 할 정도죠. 네, 근데 제가 엔비디아를 뭐 본 게 벌써 한 20년이 넘어가죠. 거의 초창기 때부터 봐왔었고, 뭐 젠슨 양 CEO를 만난 적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엔비디아 역사 성장해온 과정을 옆에서 본 입장에서는 갑자기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화제의 중심이 되었을까라는 생각들을 가끔 하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평가, 기대는 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지 뭐 거의 극단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컴퓨팅의 변화를 한번 짚어보고 엔비디아 성장의 의미 그리고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주목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해보려고 해요. 네, 먼저 엔비디아는 어떤 회사일까요? 네, GPU 그래픽 카드의 머리가 되는 그런 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90년대 이제 게임이 2D에서 3D로 이제 막 넘어가던 시절에 이 엔비디아가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1993년에 창업을 했고요. 그때 이제 젠슨 낭이 AMD에서 CPU 엔지니어로 일하다가요, 비즈니스를 시작했던 그런 회사죠. 이때 엔비디아는 막 성장하던 이제 게이밍 시장의 중심을 뒀고요. 그래픽 칩셋,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칩셋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본격적으로 유명해진 거는 이제 리바 시리즈 때문인데요. 이 리바 브랜드는 처음에 나왔던 리바 128 그리고 이후에 나왔던 뭐 이 리바 TNT 그리고 TNT2 이런 식으로 이제 브랜딩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90년대에 뭐 중후반까지는 이제 부두가 이제 3D 가속한 오버레이 카드로 시장을 꽉 잡고 있었죠. 그러니까 3D만 딱 가속을 해서 화면에 보여주는 그런 카드였는데 2D와 3D를 다 아우르는 하나만 카드 한 장으로 다 되는 이 그래픽 카드 3D 그래픽 카드 시장에 도전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는 부두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들이 부두를 에뮬레이팅 하거나 아니면은 이 오픈 플랫폼으로 되어 있는 오픈GL로 3D 게임을 그려냈었는데요. 그게 아니면은 그려낼 방법이 없는 거죠. 3DFX 부두에서 돌아가는 그 글라이드 수준의 화면을 만들어내는 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화면을 제대로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성능을 매끄럽게 뭐 프레임을 많이 만들어내거나 그런 것도 하지 못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리바 128 그리고 리바 TNT 이렇게 나오면서부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에 들어가는 다이렉트X, 다이렉트 3D 이걸 기반으로 이제 빠르게 가속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는 부두가 아니어도 쓸만한 다른 카드가 나왔다라는 인식을 줬었죠. 특히 이제 이 리바 TNT가 막 뜨면서 저가형 모델인 뭐 반타,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반타는 진짜 한 그때 기억으로는 한 7, 8만 원 이 정도 10만 원 안쪽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누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3DFX의 부두 그리고 ATI 그리고 엔비디아의 초기 이제 게이밍 시장의 3파전 구도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다가 엔비디아가 진짜 큰 사고를 칩니다. 1999년 가을인데 진짜 그 발표하던 날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지포스 256이라는 그래픽 카드를 꺼내듭니다. 저도 한 장 갖고 있는데 역사죠. 이렇게 생긴 그래픽 카드입니다. 보면은 뭐 이렇게 메모리가 쪼르륵 있고요. 이런 방열판 같은 게 이때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뭐 그래픽 카드에 니도 냉각팬까지 들어가야 되나 막 그런 시절이었었죠. 그래서 이 지포스 256이라는 그래픽 카드가 이제 나오면서 그래픽 카드 시장, 3D 게임 시장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3D 그래픽 카드의 3D 가속기의 핵심은 폴리곤을 만들어서 연결하고, 폴리곤이 그 세모 모양이죠. 삼각뿔의 그 폴리곤을 만들고 그걸 형태를 만들어야 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어떤 이미지, 그림을 붙여서 형상을 만드는 텍스처, 그 두 가지의 큰 역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포스 256은 그 폴리곤 생성과 이 텍스처 처리 능력이 일단 크게 전세대 제품들보다 크게 늘었어요. 특히 이제 64비트 파이프라인을 4개 붙이는 이 병렬 처리 구조가 이제 시작됐고, 그래서 이제 64 곱하기 4 해서 256 해서 처음 나온 이 제품이 지포스 256이라는 256비트를 처리한다라는 의미의 이제 256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여기에 이제 하드웨어로 뭐 광원 같은 것들 처리하는 TNL이라는 것들이 이제 처음 하드웨어로 구현되기 시작했어요.
뭐 사실 얼마나 잘 됐냐는 이제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CPU에서 GPU로 주도권이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이 지포스 256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이제 CPU는 거의 그래픽에 대한 부분은 손을 대지 않아도 된다라는 수준이 이제 되기 시작한 거고요. 단순 3D 픽셀만 만들어내는 그런 가속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그래픽 처리를 맡는 이제 독자적인 프로세서라는 의미의 그래픽 처리 유닛 GPU라는 이름도 바로 이 지포스 256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포스 256 나오면서 엔비디아는 단숨에 이제 하이엔드 그래픽카드 시장에 딱 올라섰고요. 이 GPU는 시장에 여러 가지 충격을 줍니다. 이후에 ATI도 이제 레이디언 그래픽카드를 내놓으면서 VPU라는 비디오 프로세스 유닛이라는 GPU에 상대되는 그런 용어를 냈는데요. 뭐 지금은 다 잊혀지고 뭐 택도 없는 말이 됐죠. 지금은 이 ATI를 인수한 AMD도 GPU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씁니다. VPU는 이제 사라졌죠. 그래서 이 GPU라는 말이 이렇게 이제 시장의 한 흐름을 새로 그리는 개념으로 자리를 잡은 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마케팅 용어다, 막 그때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마케팅 용어면 어때요? 그거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보여주는 이름이 정해진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 굉장히 좋은 의미고, GPU라는 이름은 상당히 적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픽 카드가 신경 써서 만들고 또 신경 써서 골라야 되는 부품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왜냐면은 이 엔비디아가 GPU, 그러니까 칩만 공급을 하고 그 칩을 이런 그래픽 카드 제조사들이 받아서 독자적인 설계, 아니면 뭐 기본 설계를 엔비디아가 주긴 했지만 거기서 조금 더 다른 구조, 더 좋은 화질, 더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한 설계를 이제 따로 하는 그런 환경들이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 사실 이제 스펙트라 7400이라는 이게 지포스 256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던 제품이긴 한데, 얘는 보면은 이 화면 출력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밖으로 빼냈어요. 그래갖고 이 보드에서 바로 빼내는 게 아니라 이 별도의, 이거 뭐라 부르는 게 있었는데 이게 SSH인가요?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부분으로 별도로 빼서 이 원래 보드에서 생기는 그 노이즈를 차단해서 더 좋은 화질을 내겠다라고 나온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자유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아까 64비트 파이프라인 4개를 처리한다고 했는데, 이런 각 이제 처리 유닛을 병렬로 내놓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바로 이 지포스 256에서 이제 처음 제시가 됐고요. 그게 이제 이후에 자리를 잡아가게 된 거죠. 그래도 이 당시만 해도 이 GPU가 하나의 어떤 독립적인 컴퓨터 역할을 할 수 있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컴퓨터의 중심은 여전히 CPU에 있었던 게 이제 2000년대까지의 환경이었었고요. 뭐 엔비디아가 AMD처럼 CPU를 만들지 못해서 이 GPU에 집중한다라는 인식도 당시에는 꽤 있었어요. 아무튼 이 지포스 256 이후로 이제 본격적인 3D 시장이 열렸고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ATI랑 치열하게 가장 맞붙었었고요. 또 부두 그래픽 카드를 만들던 3DFX를 인수하기 이르렀죠. ATI는 당시에 이제 동영상과 색감에 특화됐다라는 인식이 있었고요. 엔비디아는 성능이 좋아서 픽셀을 폴리곤을 빨리 처리해서 많이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이미지도 이제 이때 만들어졌는데요. 지금은 사실 이제 뭐 색감이나 화질에 대한 차이는 거의 없죠. 근데 오히려 이때 생긴 엔비디아가 더 성능 우위에 있다라는 인식은 아직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 이제 ATI가 AMD에 인수되고 또 PC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이 GPU 경쟁은 진짜 살벌해졌었어요. 성능을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됐었고요. 엔비디아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유닛, 그러니까 이 안에 코어 개수를 막 본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거든요. 바로 GPGPU, 이 쿠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픽카드 변화를 보면은 사실 이제 이게 지포스 256이고요. 이거는 지포스 4예요. 4세대 지포스인데 보면은 확실히 이제 카드가 훨씬 커지기 시작했고 무게도 많이 나갑니다. 칩도 점점 커지고 뭐 캐퍼시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여겨지고 전기를 많이 먹기 시작하면서 이런 회로 부분에 대한 설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칩이 커지면서 이 안에 이제 더 많은 코어를 많이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왜냐면 이 GPU가 하는 일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4개 점으로 만들어진 삼각뿔, 이 폴리곤을 아주 많이 만들어서 이어 붙이는 게 핵심이에요. 이 폴리곤을 더 작게 많이 만들어서 하나의 형상을 만들면은 울퉁불퉁한 거 없이 매끄러운 공면을 만들어낼 수 있죠. 이 초기 툼레이더의 그 라라 크로프트를 보면요, 정말 얼굴이 몇 개의 폴리곤을 이어붙여서 정말 손에 꼽을 만한 폴리곤으로 사람을 만들어냈죠. 지금은 뭐 얼굴만 해도 뭐 수천만 개, 수억 개씩 이제 폴리곤을 만들어서 매끄럽게 만들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이 폴리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그 처리량을 늘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CPU든 GPU든 이 각 코어는요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CPU 클럭을 한때 막 올리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클럭을 올리면은 단위 시간 동안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거든요. 보통 이 클럭이라는 거는 주파수가 이제 한 번 오르내리는 사이에 한 번 연산을 하는데, 이거를 많이 하게 하는 게 그동안 이제 반도체 성장의 기본이었었죠. 특히 이제 CPU는 범용적으로 이제 복잡한 일들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가지 명령어가 들어오는 거에 대비를 해야 됐었고요. 그래서 코어 개수보다는 코어 크기를 늘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어서 하나의 코어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 설계였었죠. 대신에 이제 클럭을 올려서 뭐 1GHz 이제 초당 1억 번 연산하는 게 이제 더 중요한 일이었었고, 지금은 뭐 3GHz, 뭐 4GHz 이제 왔다 갔다 하죠. 뭔가 문제를 주면은 빨리 정해진 시간 안에 빨리 많이 처리를 하는 게 이 CPU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GPU는 조금 다릅니다. 이 빠르게 개념이 속도가 아니라 양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폴리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GPU의 역할이거든요. 지금도 이 4K 게임이 버벅대는 게 그 연산량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FHD는 그래픽카드나 게임기 시장에서 이제 거의 정복이 됐죠. 근데 4K로 이제 넘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4K는 사실 이제 한 면이 2배씩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화면으로는 4배 더 많은 픽셀을 보여주긴 하는데, 이게 그래픽카드 입장에서 보면은 입체로 깊이까지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또 2배가 더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많게는 8배까지 연산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냥 연산량으로 때려붙는 게 일단은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픽카드의 뭐 깡성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늘리냐? 엔비디아는 이 지포스의 유닛을 늘리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거를 이제 CPU 코어에 빗대서 이제 쿠다 유닛이라고 이름도 붙였죠. 여러 가지 컴퓨팅을 할 수 있는 유닛이라는 거죠. 단순히 그래픽 폴리곤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쿠다 유닛은 뭐 800개, 뭐 1200개 막 이렇게 때려 박습니다. 그리고 이 쿠다 유닛이 많이 들어간 게 성능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폴리곤을 한 클럭에 코어 하나가 만들어내는 것보다 뭐 800개짜리가 800개 쿠다 코어가 있는 거는 800배, 1200개 있는 거는 1200배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이 CPU가 듀얼 코어를 이제 간신히 생각하고 만들어낼 때 엔비디아 그리고 또 이제 그래픽카드 시장은 이렇게 이제 멀티 유닛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쿠다 유닛이 슬슬 이제 CPU의 일부 영역을 넘보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게 단순 반복 연산을 병렬로 많이 하는 게 유리해지면은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일단은 그때 당시에 제시됐던 것들이 뭐 포토샵이나 어떤 3D 그래픽의 렌더링, 그리고 동영상 인코딩, 복잡한 엄청 큰 엑셀 차트 계산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뭐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거의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일이지만, 이 개념이 처음에 자리 잡던 게 이제 2010년쯤인데 이때만 해도 GPU가 CPU 일을 도와준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았어요. 실제 성능이 기대만큼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때는 이제 뭐 PMP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닐 때라서 PMP로 볼 영상들을 이제 인코딩 하는데 CPU로 하나, GPU로 하나 비슷했는데, 그래도 좀 좋은 GPU로 하면은 조금 빠른 느낌이 있다라는 거였었는데, 사실은 이제 CPU 코어 한 개, 두 개로 하는 거랑 뭐 GPU로 처리하는 거는 수적으로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기대만큼 성능을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GPU로 이런 것도 할 수 있나라는 가능성은 그때 이제 충분히 볼 수 있었고요. 그때 그 가능성이 지금까지 이제 이어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어때요? 유튜브 한다고 하면은 일단 그래픽카드 빵빵한 PC부터 알아봐야 되죠. 그리고 또 포토샵도 GPU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CPU가 어려워하는 병렬 처리가 GPU로 넘어오면서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CPU와 GPU가 함께 일을 처리하는 이 하이브리드 컴퓨팅으로 이 GPU의 역할, 컴퓨팅의 역할이 이제 바뀌는 거죠. 이게 지금의 엔비디아를 만들어냅니다. 이후에 나오는 이제 블록체인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확대되는 가능성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그 뒤에 사실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좀 더 있는데, 그 뒤에 본격적인 엔비디아의 성장, 확장,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구독해주시고 기다려주시면은 다음 이야기 빨리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할게요.